하지 않으면, 이거. 네, 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하는 시점에 아무 데도 지원을 안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배달의 민족에 붙었을 수 있죠. 붙었다고 칠게요. 붙으면 그때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해요. 아, 딴 데가 더 좋은 데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와, 딴 데 지원할까? 근데 이미 나는 붙었는데 여기서 내가 딴 데 지원하는 시간이 걸리고 이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배달의 민족 지원하기는 딱 그 순간부터 아, 오케이, 나는 지금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여기 옵션이 있으니까 다 한 번에 쫙 뿌려요. 그러면은 다 비슷비슷한 시기에 1, 2차 면접을 보거든요. 그러면 딱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 합불이 결과가 나오고 오퍼가 나오면 한나에 놓고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아, 여기가 더 좋다. 여기가 좋다. 그러면 이제 둘이 맞불을 해가지고 더 좋은 카운터 오퍼를 막 받게 하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10개 정도를 한 번에 진행을 했고요. 물론 그만큼 힘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은 초이스를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직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가고 싶은 회사 쫙 다 리스트업하고 그, 그 담당자 쫙 다 만나보고 어떻게 수소문 해가지고 만나보고 그런 다음에 한 번에 어플라이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안 해서 어쨌든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긴 갔는데 되게 웃긴 게 가고 나서 다른 데 면접 진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쉬워서. 뭐가 좋은지 몰라서. 근데 그거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한 번에 진행하자인 거고요. 그리고 또 관심 있는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 관심 회사가 있으면 저는 가장 먼저 하는 거는 그 이력서를 쓰는 것 쓰고 넣는 것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뭐 페이스북이나 뭐 힙서비 챌린지나 이런 데 다 엄청 많거든요. 사실 한 달이 끝나면 다 알아요. 저는 무조건 그 담당자를 만나요. 전 만나는 편이에요. 내가 예를 들면은 뭐 PM이고 그 사람이 PM이 아니고 마케터라고 하더라도 만납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사내 추천이 굉장히 세요. 그리고 사내 추천에 대해서 다들 그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그 사람도 추천받아서 내가 들어가면 굉장히 인센티브가 크고 돈을 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사내 추천 되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내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만나서 저를 되게 임프레스를 시켜야 돼요. 내가 뭐 했는지, 그러니까 면접이라는 어떤 딱딱한 환경이 아니라 나를 편안하게 내가 어떤 걸 했고, 내가 힙섭에서도 뭐 했고 이런 걸 알려드리면서 되게 괜찮다. 저희가 그러면 제가 그 PM 분한테 말씀드려볼까요? 이렇게까지 나오면 그냥 베스트. 그래서 저는 그냥 원티드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 이 안에 있는 내부자가 이미 나를 알고 한번 언급을 해주거나 이거의 힘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미리 쫙 다 깔아서 혹시 어디 다니는 분 아세요? 그러면 다 알아요. 다 어디든 다 있습니다. 특히 힙서비 챌린지는 500명이 있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그렇게 하는 편이고 저 카카오 들어갔을 때도 어떤 이력 그 공채나 무슨 뭐 잡사이트에서 본 거가 아니고 카카오에 다니는 분을 먼저 만났다가 어 굉장히 핏이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추천으로. 네, 그래서 저는 그거의 힘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첫 이직 때 꼭 고려했으면 하는 점을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셨는데요. 첫 이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직 이직을 한 번도 안 해본 첫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연봉 협상. 연봉 협상 정말 왜냐면 연봉이 이직할 때 사실 연봉을 착 키울 수 있고 사실 들어가고 나서는 그렇게 많이 이르기가 어려워요. 아주 현실적으로는 회사의 상황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직을 할 때 그 시점에 연봉을 좀 점프를 하는 굉장히 소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연봉 협상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개의 오퍼를 한꺼번에 놓고 비교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원티드도 나를 원하고 배달민족도 나를 원해요. 근데 배달민족 가서 원티드가 저 원티드 붙었는데요? 라고 했을 때와 저 아직 다른 데 진행하는 곳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봉 협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첫 이직 때 특히 그게 나의 테이블을 굉장히 바꿔 놓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직군을 바꾸고 싶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마케터야. 근데 나는 PM을 하고 싶어. 그럼 사실 첫 이직이 직군을 바꾸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첫 이직 때부터, 그러니까 첫 직장 때부터 나에게 딱 맞는 핏을 그, 딱 직군을 정하는 경우는 굉장히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고 저도 처음에 전략 직군으로 들어갔거든요. 그 사업기획 전략 이런 걸로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해보니까 저랑 조금 좀 덜 재밌는 거예요. 저의 성향에.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 PM으로 바꾼 편이 이건 이따가 얘기할 건데 그래서 저는 직군을 바꾸고 싶으면 첫 직장 이직할 때가 제일 좋은 그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연봉 그리고 직군. 저 막
마케터였는데 또 그다음 마케터 갔는데 그다음 PM으로 가는 것보다 마케터 했다가 PM으로 가면 괜찮아요. 이런 거죠.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 뭐 지금 가영님도 면접 때문에 휴가를 계속 내면 회사에 티가 안 날까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거는 제가 그냥 사실 되게 유도리 있게 잘 해야 되는데 그 평소에 휴가를 잘 안 씁니다. 근데 몰아서 쓰려고 일단 그것도 있고 그리고 밤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서 너무 중요한 프로젝트에 있어서 못 본다. 그래서 밤에 많이 보기도 했고 주말에도 많이 봤어요. 특히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렇게도 하고요. 그리고 연차에 상관없이 이직을 추천하시는데 연차에 상관없이 당연히 이직 추천하고 연차가 뭐 중요한가요? 그리고 면접 때 다른 회사에도 협상 중에 있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 무조건 낫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 회사에 이 한번 바치겠습니다라는 말을 믿는 사람도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해야 회사에서도 조금 그 상대 회사에서도 아, 이 사람을 잡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잡으려고 더 노력을 하시겠죠.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직 스스로 배울 게 너무 많고 부족한 점이 많아서 이직을 준비하려고 해도 확신이 안 선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제가 그냥 마치 힙서비 챌린지처럼 그냥 강제를 해버릴까요? 그냥 무조건 지원하세요. 근데 저는 지원을 그 면접을 보고 회사에 지원을 하는 건 사실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믿져야 본전인 것 같거든요. 회사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왜냐면 내 입장에서는 공부인데 돈 안 내고 하는 공부고 내가 어떤 수준인지도 확인할 수 있고 나의 객관화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내가 큰 뜻을 가지고 트라이하지 않아도 그냥 아 괜찮은 것 같아 한번 해볼까 이러고 트라이를 해도요. 그 회사가 생각보다 너무 잘 맞아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 미루고 확신이 없어 이러면 그냥 딜레이만 할 뿐이에요. 그냥 망설이면 정말 그냥 그 더 좋은 커리어를 딜레이 하는 것뿐이라고 저는 스스로한테 얘기합니다. 전 스스로한테. 네, 그래서 저는 나 자신의 객관화 그리고 가끔 이럴 때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딘가 나 여긴 다 가고 싶어. 그러니까 여긴 정도 나 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지원했어요.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아, 나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미친 듯이 하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 회사에서 프로젝트 더 열심히 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나한테 계속 자극을 주는 거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무조건 지원해라. 왜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를 좀 넘어갈게요. 여기 질문이 계속 올라오는데 제가 이걸 다 하면 이걸 다 커버할 수가 없어서 제가 나중에 좀 볼게요. 일단 두 번째 파트는 어떻게 하면 나와 가장 맞는 회사를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요거는 화면 공유를 조금 할게요. 우선은 제가 그 PM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저는 제가 PM이기 때문에 이제 잠시만요. 제가 어떤 회사가 나와 맞을까를 고민할 때 사실 이게 저희 힙서비 랜드에 있는 원오브 프로젝트예요. 근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걸 활용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나와 맞는 회사를 찾을 때요. 저는 물론 들어가기 전까지는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좋았는데 들어가면 별로이고 이런 거 너무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회사에 대해서 파악을 할 때는 어떠한 질문들을 하는지가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거를 내가 그 회사에 다니는 지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뭐 힙첼 멤버 다른 멤버일 수도 있고 혹은 면접을 볼 때가 정말 좋은 기회죠. 면접 볼 때 저는 마지막에 질문 있으신가요 하면 전 여기에 나와 있는 질문 중에 해결이 안 된 건 다 물어봐요. 그럼 이제 제가 어떤 질문을 물어보냐. 사실상 이게 제가 질문 물어보는 거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이게 기업들한테 받는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어떤 고객이 문제를 풀고 싶어 하는가. 그다음에 가치, 타겟, 그다음 이런 거 꼭 물어보고 그다음에 사실 PM 입장에서는 그 JD에 나와 있지 않는 정보 중에 개발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너무 중요하고요. 개발팀 예를 들면 봐봐요. 개발팀이 몇 명이 안 돼. 그런데 PM이 그 저희 개발팀도 물어보고 PM 몇 명이냐고 물어봐요. 그럼 이제 저는 뭘 보냐면 이 둘 간에 그 균형이 되는가를 봐요. 저는 이런 케이스님은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개발자가 엄청 적어. 개발자 잘 못 뽑는 회사야. 그럼 어떻게 돼? 내가 들어가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개발자가 없는데. 그럼 이제 저는 이런 거 미리미리 물어보는 거죠. 들어갔다가 괜히 현실을 깨닫는 게 아니라 디자인도 당연히 동일한 방식으로 다 물어보고요. 그다음 PO 조직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무조건 예를 들어 내가
데이터 애널리스트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내가 직접 커리를 다 짜야 되는 거냐, 혹은 데이터를 보는 너네 문화가 어떻게 되냐, 그럴 때는 어떤 데이터 툴을 쓰는지 이런 거가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 데이터 툴을 안 쓴다. 근데 말은 저희 데이터 드리븐이에요. 그럼 이제 아니구나 이런 거죠 이제. 그래서 되게 전 굉장히 실용적인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데이터를 다루는 팀 따로 있는지도 물어보고요. 그리고 프로덕트를 만드는 프로세스를 아주 구체적으로 봐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냥 진짜 정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프로덕트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걸 한번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직접 얘기해 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A/B 테스트 하는지, 그리고 어떤 얘네 개발 형태도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이 뒤에 거는 사실 여러분들 다 그 이야기 하실 만한 부분인데, 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PM이고 PO예요. 기획자예요. 근데 그 PO랑 PM마다 자기가 잘하는 강점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 제가 이걸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신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로 투 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는 제로 투 원은 좀 잘 못해. 나는 그런 건 잘 못해. 근데 원 투 원헌드는 잘해. 그러니까 이미 누가 만들어 놓은 거를 계속 그로스를 하는 걸 굉장히 잘해. 이런 사람도 있고요. 혹은 그냥 나는 그 원투 그 100도 아니고 약간 최적화하는 그런 약간 운영성 업무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약간 백엔드나 뭔가 뒷단 어드민 이런 쪽을 되게 잘하는, 아주 복잡도가 높은 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혹은 인터널 프로덕트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뭘 잘하는지를 일단 확인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기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원래 성향도 그렇고 좋아하고 잘하고.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를 그걸 미리 알아야 돼요. 무조건. 왜냐면 그 회사가 지금 뽑는 그 포지션이 상황에 따라 너무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이 사람 이 포지션이 이 포지션이냐, 아니면 이 포지션이냐, 아니면 이 포지션이냐, 그거를 저는 면접 가서 무조건 다 확인하는 거죠. 특히 실무자한테, 대표 면접 말고 실무자 면접할 때.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과 혹은 내가 잘하고 싶어 하는 것과 여기가 얼라인 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나는 이걸 하고 싶어서 갔는데 이걸 시켜. 그럼 이제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러는 거죠 또. 그럼 너무 아쉽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 PO가 어떤 역할까지 하게 되냐 이런 것도 다 물어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스스로 구분을 해놓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그 PO가 그 제품의 비전 설정까지 하는 거냐, 혹은 뭔가 사업 계획이 있고 거기에서 뭔가 딱 주어진 거를 내가 받아서 뭔가 기획을 하는 거냐 이런 거. 그 시작이 누군지도 물어보고요. 혹은 내가 UI 디자인에 관여까지 하느냐, 아니면 나는 그 유저의 경험만 딱 설계하고 디자이너가 그 UX에 대한 부분 전권을 다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 왜냐면 자기가 좀 익숙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쫙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도 PMPO로 일하실 때 내가 어떤 그 성향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저희 팀이랑 구분을 한 건데, 이제 테크놀로지 스타일이 있고 제너럴리스트 스타일이 있고 비즈니스 오리엔티드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 이런 거요. 아니, 나는 비즈니스 오리엔티드 스타일인데 나한테 테크놀로지스트 스타일의 일을 시켜요. 그럼 나 진짜 못 다니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 했던 이유도 하나예요. 기업들이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제 이력서가 아니라 JD에다가 안 쓰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한테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받아서 멤버들이 좀 미리 보고 나한테 맞는 회사가 이거구나를 확인할 수 있게 하려고 이걸 만들었는데, 네, 그랬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 어떤 회사가 나와 앉는가를 하려면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쪽의 프로덕트를 하고 싶은지가 되게 중요하고, 이건 제가 링크를 나중에 드릴게요. 이걸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어떨 때 행복했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직하는 시즌에 되게 많이 고민을 했고, 그래서 저 자신에 대해서 메타인지가 좀 커졌죠.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회사를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고민을 해서 봤어요. 예를 들어 봤어. 근데 보고 나서 여러 개를 가지고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까지 한 두세 개 가지고 고민이 돼.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할 때 저도 이제 저만의 노하우가 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노션에다가 테이블을 하나 만듭니다.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요. 내가 어, 이직을 함에 있어서 그 다음 회사에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걸 다 적어봐요. 다 적어. 일단 다 적어. 엄청 많겠죠. 뭐 예를 들면 돈도 있을 거고요. 동료도 있을 거고요.
뭐 모르겠어요. 엄청 다양하죠. 근데 그걸 다 적은 다음에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순위를 매겨봐요. 1, 2, 3, 4, 5.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건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무조건 적어야 돼요. 라이팅을 해야 돼요. 왜냐면 저 같은 사람들이 어떠냐면 너무 생각이 많아서 맨날 밥 먹을 때 이랬다가 똥 쌀 때 이랬다가 맨날 바뀌어. 그럼 미치는 거예요. 막 하루 종일 고민하고 한 달을 고민해.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코스트가 커가지고 테이블 만들어서 1, 2, 3, 4를 계속 매겨봐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 순위가 안 바뀌어요. 이제 나한테는 아무리 봐도 내가 지하철에서도 고민해봤고 집에 와서 자기 전에도 고민해봤는데 나한테 1순위는 이건 것 같아가 나와요. 그러면 자 제가 찾은 노하우예요. 저는 그 1순위를 딱 정해잖아요. 그러면 이제 1순위 정해졌다라고 하면 그 3개 회사든 2개 회사든 딱 놓고 1순위 그 부분을 더 잘할 수 있는 회사를 그냥 고릅니다. 그냥 그걸 고릅니다. 그럼 저의 경우에는 근데 그 순위가요 매번 이직할 때마다 달라져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스태틱하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매번 달라져요. 나의 이직의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요번 이직을 할 때는 저한테 1순위가 뭐였냐면요. 돈도 아니었고요. 진짜로 정말 돈이 아니었고 왜냐면 돈은 나중에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돈도 아니었고 가족 같은 분위기 뭐 스타트업 같은 으쌰으쌰도 아니었고요.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챌린징 해줄 수 있는 동료가 많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왜냐면 제가 그 전 직장에서 나를 이렇게 막 챌린징 해주는 정말 나한테 막 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지?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에게 저는 되게 자극을 많이 받는 스타일이에요. 저 성향 자체가. 여러분의 성향 다 달라요. 각자의 성향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너무 성장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걸 파악을 했기 때문에 다음 이직은 나한테 지금 중요한 건 안정성도 아니고 나는 지금 약간 한창 5년 차니까 딱 이제 성장하는 딱 그 시기다. 나는 무조건 역량이다. 지금 역량의 뭐 풀베팅이다. 그랬기 때문에 저한테 1순위는 그거였고 여러 회사가 있었고 솔직히 다른 회사가 더 연봉 많이 줬어요. 훨씬 많이 줬어요. 근데 전 여기 선택했어요. 왜냐면 나한테 1순위 이거였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1순위가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제가 여러 사람이 저한테 이제 고민 상담을 해서 제가 이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여러 개를 얘기해 막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그러면 뭐 everything means nothing이라고 하잖아요. 결정을 못 해요. 계속 그냥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걸 고르시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분한테는 권한, 나한테 역할이 얼마나 크냐가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요번 이직에서는 역할이 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전 회사에서 역할이 컸고 이미 그걸로부터는 많이 얻은 것 같다. 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 정하는 거를 꼭 해보시라고 하고 싶고요. 그리고 어, 어, 그리고 꼭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그냥 회사가 네임드고 회사가 좋은 거랑 PM으로서 혹은 마케터로서 나의 포지션으로서 좋은 회사는 정말 다를 수 있어요. 정말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단적으로 이제 예시를 들면요. 카카오 네이버 너무 좋은 회사예요. 정말 너무 좋은 회사고 너무 멋있는 회사예요. 근데 제가 PM으로서 가서 성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PM으로서는. 그래서 그게 달라요. 그래서 꼭 회사 네임만 보지 마시고 그래서 그 회사 사람 만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만나봐야 알아요. 근데 그거를 용기를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입찰 멤버 내에서 찾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이런 질문하셨어요. 도메인 PM으로 첫 이직 준비 중인 도메인이 중요하냐?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도메인 되게 중요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해드릴게요. 저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도메인이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핀테크다. 이러면 조금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요,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 토스예요. 토스다 치면은 핀테크잖아요. 근데 토스에서 사람 뽑을 때, 피오 뽑을 때 핀테크 사람만 금융회사 사람만 뽑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럼 왜 금융회사 사람 안 뽑냐? 라고 하면 PO로서 더 잘해야 되는 건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아니에요. PO로서 더 잘해야 되는 건 PO의 역량이에요. 그게 뭐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데이터를 보는 능력이고 유저를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그거가 안 되는데 도메인이 엑스퍼트다. 도메인이 그 핀테크 회사 출신이다. 금융 출신이다. 아무 생각 쓸모없어요. 왜? 그 들어가면은 핀테크나 어떤 금융의 그 도메인의 엑스퍼트인 사람이 있을 거거든. 그래서 나한테 기대하는 건 사실 도메인에 대한 지식은 아니에요. 물론 뭐 스타트업이면 조금 중요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은 아니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어느 도메인을 가더라도 문제 해결된 그 사람 역량은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고민을 도메인을 많이 하시는 거는 약간 굳이?
것 같긴 해요. 다만 이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도메인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갔어요. 회사를. 어떤 회사를 갔어요. 근데 제가 3개월 만에 나왔어요. 왜 나왔냐면 회사가 별로인 게 아니고 너무 좋은 회사였어요. 너무 좋은 회사고 너무 다들 좋은 동료들이었는데 어 사실은 그 도메인 때문에 그랬어요. 왜냐면 도메인이 별로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유저가 아니었어요. 내가 유저인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내가 유저가 아닌 서비스가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내가 유저가 아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거나 아주 어린 사람들 이러면 내가 유저가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를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내가 유저를 이해하는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 그 사람의 마음이 좀 이렇게 탁 와닿지 않으면 좀 아주 나의 역량에 비해서 훨씬 잘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훨씬 잘하고 싶어서 이직을 하려는 건데 그 훨씬을 못한다면 나는 그냥 딴 데를 가겠다 해서 지금은 제가 유저인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래서 훨씬 더 만족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도메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저같이 이런 기준이 하시다 보면 생길 수 있다. 이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또 이런 질문 하셨어요. 계속 가져갈 도메인을 선택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라고 하셨는데 계속 가져갈 도메인이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마음이 시도 때도 없이 바뀌고요. 더 좋은 기회가 나오면 또 그 도메인으로 가는 거지 막 하나의 도메인을 막 계속 잡아가지고 그거를 하는 사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 이거는 조금 치우고 이거는 조금 제가 하고 네. 그리고 근데 그 이직할 회사를 어떻게 선택하나요 부분에서는 어 저는 들어가기 전까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전제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3개월 만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회사 들어갈 때 정말 고민 많이 했고 정말 정말 확신을 갖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서 수습 딱 끝내고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고 나서 그 다른 회사 좋은 데 갔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어 고민을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들어간 다음에 진짜 영 아니잖아요? 그러면 빨리 나오셔도 돼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저도 그때 어떤 걱정을 많이 했냐면 나 이력서에 그 3개월 있었다는 게 너무 나한테 좀 안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그냥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주 리미티드한 경험이지만 상관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빠르게 너가 뭘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나온 거고 그것 때문에 저 사람 별로네 이런 사람 없어요. 다만 예를 들면 제가 3개월 다니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 다음번에도 짧게 있는다. 6개월. 이건 좀 이제 조금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만 아니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커리어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5년, 10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요? 라고 질문해 주신 분이 있는데 저는 제 5년 후, 10년 후 같은 걸 설계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약간 그 순간순간 좋은 기회를 잡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원래 중국에서 일했었어요. 한 3년 정도. 근데 저 카카오 다닐 생각 한 적 없어요. 계획한 적 없어요. 그냥 한국에 잠깐 왔다가 책 내려고 왔다가 카카오 사람을 어떻게 만났는데 한적 듣다 보니까 비즈니스가 내가 괜찮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막 나의 미래는 뭘까? 이런 생각을 그냥 저는 별로 안 해요. 그냥 그 순간 내가 그 대신 빠르게 린하게 해보고 아니면 빨리 손절 그다음 또 해보고 아니면 빠르게 손절 약간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5년 후 10년 후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면 PM으로 전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봐 주신 분이 계십니다. 너무 중요하죠. PM 너무 재밌고 해서 저도 전향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했던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제가 PM이 아니었고 전 처음에 전략 쪽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표를 돕는 전략 기획 같은 역할이었고요. 근데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처음이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몰라요. 당연히 알 수가 없고 저는 대학생들한테 너가 좋아하는 걸 찾아 이런 게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너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아? 해봐야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냥 조금만 고민하고 안 좋아하는 것만 크로스아웃하고 들어가서 해보면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들어가서 해봤어요. 근데 제가 좋았는데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내가 직접 실행하는 게 전 훨씬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즈온 하는 게 제 성향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나는 내가 직접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전략 계획을 하다 보니까 왜 사업 계획 많이 세우잖아요. 근데 사업 계획을 세우는 제가 아이디어를 막 냈는데 엄청 많이 내는 스타일이었는데 그
화면 공유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 아이디어 막 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디어가 너무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 거야. 너무 내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대표님한테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거 직접 PM 해보고 싶다. 나 이거 실무 내가 직접 하고 싶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획하는데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사실상 그래서 엄청 열심히 그걸 내가 오너처럼 하려고 엄청 열심히 기획을 했죠. 그냥 나 기획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막 진짜 막 엄청 찾아보고 벤치마킹하고 그래서 사실상 그때 누가 봐도 저 사람이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줬었고 그 인상을 심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만시타임 했었고 그래서 제가 그 기획을 하는 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회사에서 이직을 하면서 전향 바꾼 게 아니라 하나의 회사에서 직군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그 회사에서 제가 이제 그 기획자로 일을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내가 직접 개발자와 함께 소통하고 내가 직접 아웃풋을 만드는 거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서 기획팀에 들어가게 됐고 그 뒤에도 PO로 계속 이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PM을 전향할 때 가장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있는 회사에서 직군을 바꾸는 방법. 두 번째는 이직을 통해서 바꾸는 방법. 둘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라면 가능하면 첫 번째 방법을 한번 택해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회사에서 PM이 기획자 롤이 있고 PM 롤이 있다면 그 롤을 먼저 해보고 빠르게 해보고 별로면 다시 마케터 하면 되잖아요. 다시 사업계획 하면 되잖아요. 사업 개발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번 해보는 트라이얼로는 좋은 것 같은데 어떤 회사는 어떤 분들은 그런 환경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사내 이동이 더 어려울 수 있고 하니까 그러면 이직하면서 바꾸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보미님 저는 직군을 바꾸고 나서 1년 반 정도 더 다니다가 기획자로 다니다가 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아직 PM의 그 경험이 없어서 이직을 할 때 PM으로 전향하고 싶은데 뭘 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일단 이력서나 포트폴리오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요. 어, 통합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냥 저도 사실 제가 했던 커리어의 반 이상이 기획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경험은 어떻게 썼냐. 저도 그걸 써야 됐겠죠. 포폴이나 이력서에.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와서 더 느낀 거는 꼭 PM으로 일하지 않았어도 기획자로 일하지 않았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 해결 과정을 쓰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이름 마케터예요. 그러면 마케터로서 어떤 문제 상황에 맞닥뜨린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CTR이 안 나온다. 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문제 엄청 많이 맨날 문제잖아요. 그럼 문제가 나왔어. 그럼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문제를 분석했고 그거의 루트 커즈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그 루트 커즈가 무엇인지를 그 발견하는 과정 그리고 그 커즈가 무엇인지 알았을 때 그걸 내가 어떻게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솔루션을 찾아내는 과정 그 솔루션 중에서 뭐 그게 왜 가장 괜찮았는지에 대한 나의 생각 그리고 그거를 내가 솔루션을 도입을 한 다음에 그러고 났을 때 임팩트 그게 어떤 변화가 있었냐. 그게 꼭 프로덕트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획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모든 문제 해결 과정이 이 사람은 논리적이고 뭐가 됐든 추진할 수 있고 왜 이게 문제였는지 명확하게 자기가 이해하고 있고 해결해서도 굉장히 주도적이었고 라고 하면 저는 꼭 뭔가를 기획해보지 않았어도 저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보면은 내가 PM 직군이 아니면 약간 그 이력서나 포플 같은 거 쓸 때 그런 방식으로 쓰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마케팅 효율 이런 쪽으로 많이 쓰시는 경우도 있고 뭐 직군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저는 어쨌든 PM으로 하시는 거라면 저 PM한테 제일 중요한 건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는 과정을 굉장히 딥하게 그 포폴이나 이런 데 쓸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면접에서 물어봐요. 아 이거는 그때 어떠어떠한 상황이었나요? 왜 이때 이런 선택을 하셨나요?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다 그냥 내용만 다르지 PM은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제 해결 과정을 쓰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좀 키워놓을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여러분들이 힙서블 챌린지를 하는 것도 사실 저는 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제가 볼 때 PM한테 제일 중요한 능력은 그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능력은 그 유저 관점을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능력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유저가 좋아할까? 이게 유저가 밸류가 있을까? 유저의 페인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그냥 계속 생각하는 그 습관이 든 사람이 있고 안 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가 있는 사람, 그게 체화가 된 사람은 너무너무 PM을 잘 할 가능성이 높아요. 개발 지식? 솔직히 말하면 별로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들어가서 한 3달만 굴르면은 많이 깨지고 개발자들이랑 소통하고 혼나고 이러다 보면 다 배워요. 그거 너무 그냥 배우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데이터도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해봐야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데이터 강의 아무리 백날 들어도 직접 내 프로덕트의 데이터 보고 이러는 것만큼 빠르게 느는 게 없기 때문에 저한테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유저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 근데 내 프로덕트가 없어? 그럼 남의 서비스 많이 보면서 유저 입장 생각해보고 이게 유저가 뭐가 편해서 이렇게 쓰지? 이런 거 고민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요. 저라면 나만의 뷰를 갖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나만의 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마케터예요. 근데 PM으로 전향을 하고 싶으시대요. 면접을 왔어요. 근데 이 사람 PM이 경력이 없어. 그런데 이분이 우리 프로덕트에 대해서 혹은 여타 다른 어떤 시장의 프로덕트에 대해서 자기만의 뷰로 유저 경험이나 혹은 어떤 유저의 페인 포인트 같은 거 엄청 잘 얘기해. 자기의 뷰가. 근데 그 뷰가 너무 이 사람 진짜 자기 관점이다. 찐 자기 관점이다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뽑아요. 그런 그 경력이고 뭐고. 왜냐면 실제 그런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힙서비 하면서도 여러분만의 힙서비를 키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원칙이 아니라 나만의 것을 찾는 거예요. 사실 그것만큼 진짜 면접 같은 데서 약간 와, 이 사람 되게 괜찮다라고 하는 게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나만의 거, 나의 관점 그러려면 많이 생각해서 남들보다 2배 더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번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번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PM의 역량에 대한 것도 좀 있었습니다. PM의 역량 너무 중요하죠. PM의 역량 저도 어렵습니다. 근데 저도 아직 꼼꼼하고 갈 길이 먼데 그래도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PM의 역량 그리고 어떤 분이 퀀텀 점프의 비결 이런 것도 물어보셨어요. 퀀텀 점프 솔직히 말하면 저는 맨날 퀀텀 점프 하는 느낌인데 그만큼 되게 길어요. 그 길이. 그래가지고 퀀텀 점프를 많이 해도 이제 갈 길이 먼데 그 퀀텀 점프를 저도 고민을 해보게 됐어요. 그것도 이따가 좀 공유를 해볼게요. 일단은 PM으로서 꼭 갖춰야 하는 필수 역량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그 보여드린 요거 다시 한번 화면 공유할게요. 보여드린 그 구글 폼에서 이게 요게 PM의 역할이에요. 이게 PM, PO 역할인데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PM이나 PO가 이걸 다 잘할 수 있냐? 없어요. 그냥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완전 핵천재. 근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어떤 전략을 취하냐면 이것도 제 스타일인데 저는 제가 잘하는 게 뭔지를 좀 그러니까 메타인지로 좀 파악을 해요. 내가 뭘 잘하는지 알아. 그러면 그거를 엄청 더 잘해요. 왜냐면 그 사람의 예를 들면 저희 회사 이렇게 저분은 정말 데이터를 잘 봐. 정말 데이터를 정말 누구보다도 잘해. 이런 사람이 있고요. 저 사람은 데이터는 막 그렇진 않아. 뭐 부각하진 않아. 근데 이 사람은 정말 UX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어. 근데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그 관점을 딱 제시를 해줘. 유저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나 생각 못했는데 이런 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비전을 정말 잘 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UX 라이팅을 정말 잘해. 그러면 저는 내가 어떤 그 그러니까 어떤 쪽을 역량을 잘하는가를 좀 파악해서 저는 그걸 조금 더 키우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못하는 걸 좀 보완하는 거 당연히 하지만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잘하는 거는 일단 어떤 프로덕트 만들지 정의하는 거 좀 그 잘하는 편인 것 같고 왜냐면 그동안 좀 그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품의 상세 얘기를 잘 못해요. 저 솔직히 말해서 잘 못해요. 그래서 전 잘한다고 하지도 않고 잘하고 려고 노력할 바에는 딴 걸 더 잘하는 잘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 UX 구상을 잘하고요. 그리고 여기 프로덕트 매니징을 잘합니다. 이렇게 3가지 정도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는 데이터 보는 거 또 조금씩 나름 만족하는 그런 수준.
그래서 자기가 PM의 역량은요, 너무 많아서 사실 이걸 다 그 키우겠다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자기가 어떤 쪽의 역량을 좀 갖고 갈 거냐, 엣지를 갖고 갈 거냐를 좀 픽해서 그걸 정말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에서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 저 UX 라이팅을 잘하는 편이에요. 왜냐 하도 힙서비 챌린지 하면서 UX 라이팅 너무 많이 공부하고 너무 많이 해가지고 UX 라이팅이 약간 자판기처럼 띡 하고 띡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뭔가 UX 라이팅이 필요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제가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그쪽을 엣지를 갖고 있다고 내가 맨날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제가 스스로. 근데 그런 거가 전 좋은 것 같아요. 아무 엣지가 없고 다 그냥 두루두루 잘하는 것보다 내가 UX 라이팅 잘하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항상 한다. 그런 거. 그리고 저는 이제 타 팀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그리고 타 팀의 니즈와 우리 니즈를 잘 시너지 내는 거. 그런 걸 되게 잘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만의 어떤 엣지고 그걸 계속 키워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필수 역량이라고 하면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인데요. 그냥 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PM에게 전문성이란 무엇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회사 내용이 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화면 공유를 끌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게 PM의 전문성이 뭘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도 전문성을 키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근데 확실한 건 PM의 전문성은 있다. 있다. 그래서 어떤 게 전문성일까라고 하면 저는 요새 좀 두 가지가 좀 전문성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데이터. 그게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그러니까 데이터를 막 쿼리를 짜가지고 뽑는 거 이런 거는 솔직히 저는 PM의 전문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누구나 그러니까 누구나가 죄송해요. 누구나가 아니라 다른 직군인 데이터 분석가가 훨씬 더 잘할 수 내가 백날 잘해보니 훨씬 잘해. 나보다 훨씬 잘해. 백날 잘해. 근데 효율이 안 나.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별로 전문성으로 키우고 싶은 생각은 많이 없고 그것보다는 데이터 지표를 잘 보는 능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어떤 프로덕트 런칭을 했어요. 그럼 그 프로덕트 런칭을 하고 나서 그 프로덕트가 잘 됐다 안 잘 됐다를 뭘로 보고 판단할 거야? 이거 구매 전환율이 높아졌다고 치자고. 그럼 이거 잘 된 거야? 이거 이 프로덕트 때문에 된 거라고 볼 수 있어? 아니면 내가 뭐 예를 들면 이거 PV 대비 어떤 거 클릭 뭐 이걸 볼 거야? 그럼 무슨 뭘 봐야 이게 잘 돼? 이거 되게 어려워요. 이거 생각보다 그걸 잘 픽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요. 그 예를 들어 저희 회사는 맨날 A/B 테스트를 매번 하는데 A/B 테스트 이제 하잖아요. 그럼 지표가 수십 가지 지표를 봐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정말 가장 중요한 그 석세스 매트릭이라고 보는 그 부분이 이제 그 정하는 것도 PO의 정말 중요한 역할이고 저는 그걸 몇 번을 잘못 정했다가 나중에 가서 그 석세스 매트릭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는 쪽팔리는 일이죠. 아주 바보 같은 일이죠. 근데 못했으니까. 미리미리 그걸 잘 선정해야지. 근데 수많은 지표를 보는데 그 수많은 지표가 어떤 거는 B가 더 잘 나오고 어떤 건 A가 더 잘 나와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할 거야? 어떻게 결정할 거예요? A로 할 거예요? 그냥? 다시 롤백 할 거예요? 아니면 B가 좋다고 어떻게 주장할 거예요? 그러면 B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할 거예요? 무슨 이터레이션 돌릴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거를 아주 빠른 속도로 빡빡빡빡 결정하는 게 진짜 약간 노련한 PO가 아니면 되게 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오늘도 하루 종일 회사에서 했던 게 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걸 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뭔지는 알려줄 수 없지만 어떤 걸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하는 게 맞아? 라는 거를 내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대표님 이거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합시다. 이거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내 직관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 이걸 하는 게 맞다는 걸 우리가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아주 그나마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근거들을 데이터로 쫙쫙쫙쫙 해서 요 데이터가 근거 지표가 될 거다. 왜냐면 뭐뭐뭐 이거를 보면 이렇게 본 건데 요런 유저들이 요런 그룹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제가 스스로 판단해서 어떤 지표를 볼 건지 파악하고 데이터 분석과랑 같이 해가지고 그걸 해석한 능력 그게 진짜 와 정말 어렵고요. 정말 어 많이 키우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 선정하는 거 어려워요. 근데 지표 선정하는 그래서 제가 지금 뭘 구상하고 있냐면 아직 어디 가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우리가 힙서비 챌린지를 하면서 UX를 많이 봤잖아요. 근데 UX를 많이 보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도 정말 많이 이렇게 연습이 됐고 그래서 그쪽 능력이 많이 커졌어요. 여러분들도 다 능력이 커지셨을 거예요. 근데
데이터를 잘 보거나 데이터를 잘 본다는 거는 데이터를 쿼리를 날리는 게 아니에요. 어, 내가 예를 들면 배민의 홈이 개편됐다. 그럼 배민의 홈이 잘 개편됐다는 걸 뭘로 증명할 거야? 무슨 지표를 볼 거야? 무슨 지표 모니터링 할 거야? 이거를 정하는 거. 그런 것들 정하는 거가 너무 어렵고 연습하고 싶은데 그것도 뭔가 챌린지 형태로 하면 되게 약간 계속 뭔가 강제성 있게 연습을 이렇게 숙련을 하는 거죠. 나 자신에게 뭔가 이렇게 자동화되게 거의 로봇 같이. 근데 그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동안 못했던 게 리소스가 없잖아요. 제가 그걸 매번 하기가 미션을 내기가 어려워서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았고 그래서 아마 곧 만들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항상 이런 거 하는 게 보면은 내가 필요해서 해. 힙체도 처음에 내가 필요해서 했고 내가 UX 너무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강제성 있게. 근데 이거를 하면은 어쨌든 나는 데이터를 빠르게 이거가 중요한 것 같아. 이거가 중요하다. 이런 거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뭐 얘기하려고 했지? 유저 리서치 잘하는 능력. 그 유저 리서치라는 건 뭐냐면요. 되게 브로드해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지 누군가가 상부에서 딱 떨어져 이거 만들어 이렇게 하는 거는 잘하는 필요는 그러니까 솔직히 그 능력이 사실 기획을 잘하는 거죠. 근데 저는 내가 유저의 페인을 찾는 거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그러려면 고객 개발이라는 프로세스를 해야 돼요. 근데 고객 개발 프로세스가 얼마나 어렵게요? 그 유저의 페인 포인트 찾는 게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 유저 인터뷰 백날에도 유저 인터뷰 잘하는 거, 그리고 유저 인터뷰로부터 뭔가 해석하는 거, 유저 인터뷰로부터 MVP를 뽑아내는 거, MVP 뽑아낸 거 가지고 PMF 찾는 거 진짜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전문성이다. 정말. 그래서 이거는 약간 스포인데 힙서비콘 요번에 시즌 4 하잖아요. 제가 진짜 기대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세션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네, 그거 너무 듣고 싶어. 나 그거 너무 같이 만들어 나가고 싶은 세션이었고 UX도 UX지만 고객 개발하는 거, 유저 페인 포인트 찾는 거. 와, 그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화면 공유를 하나 다시 할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맨날 레슨런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로 뻥이 아니라 제 PM이나 PO로서의 그 능력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저는 그 레슨런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제 이름 쓰면 제가 그동안 썼던 레슨런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거 너무 제가 딴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안 나오겠네.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A/B 테스트다. 그러면은 이 A/B 테스트 같은 것도 누군가가 알려주거나 뭔가 이런 거 없어요. 저도 그냥 들어가서 그냥 하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하는 거예요. 막 깨져 봤다가 안 나와 봤다가. 근데 이런 것도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것도 뭐야? 지표가 안 좋아. 어떡하지? 그랬을 때 어떻게 얘를 바꿀 거냐에 대한 레슨런을 그 순간 막 맨날 얻잖아요. 내가 잘 못해서 얻을 수도 있고 잘해서 얻을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절대로 흘려보내지 않고 다 써놔요. 그리고 다시 복귀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 순간에 그거를 이제 실수를 다시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저는 그런 게 조금씩 쌓이면서 이 사람은 정말 잘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저희 회사에서 MJ인데 MJ랑 일하면 정말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적어도 그런 얘기 한 번씩은 듣고 싶은 그렇잖아요, 다 우리가. 이런 것도 제가 레슨런을 맨날 쓰고 하는 이유가 다 이거고요. 특히 데이터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고 모델링에 대한 것도 그렇고 리텐션, 이슈 대응, 태도. 그래서 개발자는 그래도 뭔가 정해진 어떤 그 지식이라는 게 있지만 솔직히 PM이나 PO는 그런 게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그런 강의를 들어도 그냥 해야 되는 거에 10분의 1,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결국엔 내가 해보면서 하는 건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저는 계속 레슨런을 적고 있고 이거 말고도 사실 이 과거에 적었던 레슨런들이 이 안에 되게 많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 레슨런을 쓰려고 사람들이랑 같이 쓰려고 이렇게 발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레슨런을 통해서 얻는 나의 어떤 그 성장이 있는 만큼 그게 한 10이면 다른 사람 레슨런을 보면서 얻는 성장이 한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 거 쓰는 게 베스트고요. 무조건 베스트고 혹시라도 안 쓰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너무 아까워요. 내가 하루하루 저 오늘도 한 10개 써야 되거든요.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너무 얻은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건 꼭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퀀텀 점프의 비결을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저는 퀀텀 점프 했을 때가 순간이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일단은 카카오 때 내 프로덕트를 한 사이클 돌렸을 때 그때 한 1년 정도를 했었는데 그 사이클 돌릴 때가 정말 퀀텀 점프를 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한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그 구상부터 시작해서 그 완전 임팩트 내는 것까지 쫙 한번 돌려보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그거는 연봉을 1.5배를 준다 해도 저는 안 가고 그걸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퀀텀 점프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회사에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이클 하나 돌릴 때 레슨런이 쏟아져 나오죠.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는 웬만한 상황을 다 좀 그래도 좀 많이 알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무리수를 많이 뒀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진짜 무리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회사에서 카카오 들어갈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대표님을 돕는 어떤 그런 역할이었는데 내가 뭐라고 그걸 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그래서 저는 그걸 못해요. 저 아직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어떤 스타일이면 약간 무리수를 좀 이렇게 던지는 스타일이거든요. 일단 해보자. 일단 나를 그 상황에 넣어버려. 그냥 넣어버려. 어떻게든 얘가 이렇게 푸닥푸닥 하다 하겠지. 어떻게든 하겠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나 자신을 좀 그런 상황에 밀어붙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럴 때 퀀텀 점프를 항상 했었어요. 그래서 힙섭이 콘도 사실 그래요. 그거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항상 할 때마다 느끼지만 그리고 1,000명 이상씩 오는 행사인데 그런 거를 해보는 게 처음엔 당연히 부담스럽죠. 근데 그냥 무리수인 거예요. 해봐. 해보면 분명히 성장할 거야. 사람들도 좋을 거야. 그런 거 때문에 저는 항상 무리수를 뒀었고요. 주니어가 혼자 엔드투엔드를 하는 상황에서도 한 사이클 돌려보는 것이 괜찮을까요? 라고 상하님 물어보시면 당연히 좋고요. 주니어일수록 좋죠. 주니어일수록. 그리고 저는 또한 세 번째 제가 퀀텀 점프를 하는 비결은 비결까지도 없고 그냥 제 노하우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합니다. 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게 물론 이거 다 체력이 된다는 전제인데 저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본업에서 얻을 수 없는 걸 많이 얻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지금 회사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막 크리에이티브한 뭔가 그런 거를 막 아이디어를 막 내고 막 이런 거를 하는 분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그러면 그걸 어디서 채우냐면 그 사이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채워요. 예를 들어 제가 그 요번에 이제 힙서비 뉴스레터 이제 막 킥오프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힙서비 뉴스레터를 막 구상을 하다 보니까 이 뉴스레터를 어떻게 하면 조금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런 거예요. 기존의 뉴스레터 시장에 있었던 수많은 뉴스레터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어떤 그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우리 뉴스레터가 해왔던 것들을 쫙 다 나란히 세우고 그걸 반대로 해보면 어떨까? 이러면서 막 다시 구상을 하는, 예를 들어 그런 것도 회사에서는 사실 잘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면서 내가 뭔가 크리에이티브하게 생각할 때는 기존 플레이어들의 특징을 쫙 나란히 세워서 그걸 그냥 로봇처럼 반대로 한번 해보는 거야. 되나 안 되나. 그러면 뭔가 이런 게 막 모순적인 게 섞이면서 크리에이티브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시도를 회사에서 하기 어려우면 저는 그걸 다 사이드에서 다 풀어요. 그래서 저는 사이드를 통해서 뭔가 그 빠른 속도로 내가 그 회사에서 채우지 못하는 것들 막 채우는 것 같고, 솔직히 저 카카오에 있을 때는 제가 만들었던 프로덕트가 B2B여가지고 약간 저는 B2C를 되게 하고 싶었어요. 유저향을. 그래서 그 욕구를 다 힙섭이 만들면서 다 채웠어요. 그래서 저는 사이드를 만약에 하신다면 내가 회사에서 좀 얻지 못하는 것들, 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거를 중심으로 하시는 걸 좀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 퀀텀 점프는 저는 내가 하는 것들을 컨텐츠로 만드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컨텐츠를 한번 재가공하는 거, 재가공을 하면서 공유하는 거. 한마디로 셀프 브랜딩을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제가 각 그 중국에서 일할 때 이랬어요. 저는 나중에 내가 분명히 몸값 높으려면 중국 IT 쪽의 전문가 같은 포지셔닝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러려면 내가 어디 가서 저 중국 IT 쪽 잘 알아요. 라고 백날 얘기하는 것보다 어떤 하나의 뭔가 아웃풋이 있으면 훨씬 좋거든요. 그 어떤 결실?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김민지의 차이나 스토리예요. 무려 얼마나 촌티나요 정말 옛날에 만 너무 촌티나죠. 어쩔 수 없어요. 김민지의 차이나 스토리라는 거 페이지를 만들어서 매주 하나씩 중국의 IT 소식을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어떨까에 대한 거를 인사이트 조금 담아가지고 매주 올렸어요. 근데 그게 팔로워가 조금씩 돼요. 조금씩. 팔로워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어디 가서 저 중국 쪽에 IT 업계 쪽 제가 잘 아니까 물어보세요. 저 잘 알아요라고 할 때 저 이런 페이지 운영하고 있어요. 띡 하고 보여주면은 오 이렇게 오 제가 꼭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러고 그러니까 제가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요. 다들 뭐뭐에 관심이 많대. 뭐뭐에 관심이 많아. 저 되게 이런 영화 해보고 싶어요. 관심 많아요. 저런 거 잘해요. 근데 아웃풋이 없어. 그러니까 하다못해 브런치, 하다못해 핍서비 엔드에서 뭐 어떤 프로젝트 내가 뉴스레터를 만들었어요. 제가 유저와의 커뮤니케이션, 유저와의 어떤 그 인터랙티브한 컨텐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전 힙섭이 뉴스레터 팀에 들어가서 뉴스레터를 이렇게 몇만 명 구독자 만들었습니다. 뭐 몇만 명 아니어도 돼요. 뭐 몇천 명. 요도 그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너무 다른데 그 아웃풋을 안 내면 솔직히 저는 그 퀀텀 점프까지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맨날 관심 있다라고 하는 정도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전 셀프 브랜딩을 이직 시즌 되기 전에 미리미리 해놔야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소비하시는 수많은 컨텐츠들 그걸 쓰신 분들의 영향력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 사람 멋있어 보이는 거고 그러면 이직할 때 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미리미리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컨텐츠 챌린지라고 매주 하나씩 컨텐츠 쓰는 것도 했거든요. 저 셀프 브랜딩 하고 싶어가지고 안 되면 그렇게 만들어서라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파트는 컨텐츠 끝났어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이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것만 잘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근데 꼭 이력서, 포폴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까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좀 얘기를 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PM 직군이 PM 직군 쪽으로 가고 싶으면 어떻게 포폴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좋을까요? 부분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지를 보려고 하는 거라서 뭔가 팩트의 나열 뭔가 저는 이런 걸 했고요, 이런 걸 했고요, 이런 걸 했고요. 이런 걸로는 솔직히 BPM 직군이라면 더더욱이나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이 사람이 이분이 그래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아니면 그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이야? 이거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포폴도 다 그런 과정으로 쫙 다 리어레인지를 했었고요. 그리고 꼭 이력서나 포폴에 숫자를 써야 돼요. 숫자. 그러니까 숫자는 뭐냐면 임팩트를 수치화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 저는 이런 걸 했습니다. 끝. 노노노노. 숫자로. 예를 들어 이런 걸 통해서 매출 GMV 어느 정도를 늘렸습니다. 아니면은 이거 CTR을 이만큼 계산했습니다. 이 숫자를 이력서와 포펄에 모두 다 넣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눈에 절대 안 띄어요. 특히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 프로젝트 마지막 줄 이런 데는 꼭 임팩트가 나와야 되고 수치적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솔직히 제가 이력서랑 포펄은 요 정도밖에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게 저는 이력서랑 포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특히 BPM 직구는 문제 해결 과정으로 쓴다는 건 좀 중요한 거 같고요. 그거 이상으로는 결국에 면접에서 승부가 갈린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어, 지은님이 지금 채팅에 대학원이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전 대학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저는 대학교도 자퇴를 했기 때문에 학위나 이런 것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긴 좀 어려운 사람입니다. 대학원은 저는 갈 생각은 없어요. 실무하면서 얻는 게 많으니까. 근데 그 자기가 어떨 때 잘 성장하는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번이 이제 면접입니다. 면접. 거의 다 왔다. 물 좀 마실게요. 면접은 면접 중요하죠. 면접 중요하죠. 제가 면접에서 써놨던 그 팁을 공유를 드릴게요. 면접이 어디지? 저만의 면접 비법 이래가지고 이제 써놨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이 제가 되게 중구난방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뭔가 체계 없습니다. 체계 같은 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어, 일단 첫 번째는 진짜 놓칠 수 없는 거를 가려내야 돼요.
진짜 내가 면접에서 꼭 얘기해야 되는 거. 그래서 면접 시간 정말 짧고요, 생각보다. 저는 항상 이랬어요. 막 끝나고 나면, 저거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이제 바꾼 게, 어, 내가 꼭 얘기해야 되는 거 한 3가지, 4가지 정도는 꼭 추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그거는 얘기하고 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얘기 안 하면 진짜 너무 아까울 것 같다라는 건 꼭 미리 마지막까지 이렇게 생각해 놓고 꼭 이것까지는 얘기해야지 이런 거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적는 척은 아니고 진짜 적어요. 적는다. 적는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면접 때 정말 질문을 많이 해요. 왜냐면 내가 알고 싶은 게 너무 많고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적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근데 노트북에다 이러면 좀 약간 좀 그렇잖아요. 왜 우리 내가 이 면접관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항상 노트랑 펜을 가져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어떻다 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도 면접관을 많이 하지만 누가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라고 하면 그냥 솔직히 약간 그렇구나 정도 이상은 안 돼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저는 중국 IT에 관심이 많습니다라고 하는 거랑 저 차이나 스토리라는 페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랑 레벨로가 달라요. 그리고 제가 저 UX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UX에 관심 많습니다라고 하는 거랑 제 UX 아카이브를 보여주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 가서 면접 가서 저 UX를 이렇게 정말 너무 관심이 많고 UX를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거면 여러분들이 힙서비 챌린지 아카이빙 하시는 걸 보여주세요. 이렇게 정말 제발. 그러면 훨씬 커요. 이런 것까지 하세요? 와, 진짜 열심히 하신다. 저 좀 봐도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의식을 안 하면 자꾸 사례를 빼먹어요. 그러니까 나는 약간 너무 아쉽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다를 거의 말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냥 사례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면접을 준비할 때 기본빵 하는 거랑 이제 나만의 엣지를 만드는 걸 좀 나눠서 보고요. 기본빵 하는 거는 회사에 대한 공부 당연히 해야 되고 회사 히스토리 그다음에 면접관에 대한 공부, 경쟁성 공부. 그래서 저는 딱 나 어디 좀 준비해야겠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쫙 다 나래비 세우고 나 여기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거기 노션 페이지 하나씩 빡빡빡 만들어 놓고 그거 각각 이제 주말마다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여기 회사는 이렇구나, 여기 회사는 이렇구나. 특히 서비스, 여러분들 PM으로 하실 거면 서비스에 대한 공부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 회사 블로그 있으면 다 열심히 읽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튀기 위한 경쟁력인데 이거는 저는 저만의 생각을 되게 많이 만들어 가요. 저만의 생각을. 이건 이제 나만의 엣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서비스에 대한 그러니까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당근마켓에 지원한다. 그럼 당근마켓에 대해서 열심히 아는 거? 기본빵. 그것만으로 그것만으로 성공하지 못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당근마켓에 나의 생각, 당근마켓이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한 나의 생각, 당근마켓의 프로덕트에 대한 UX에 대한 나의 생각, 이걸 이렇게 개선해야 됩니다. 유저들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뭔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예전에는 외국 회사 분석, 외국 비슷한 회사 분석은 저만의 엣지였기도 했어요. 왜냐면 영어가 편하니까 사람들 이런 걸 어려워할 테니 나는 이런 걸로 엣지를 키우겠다라는 것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준비할 때 내가 거기 PM이라면 어떻게 할까? 항상 그 관점으로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거기 PM이라면 예를 들면 내가 중고거래 PM이라면 어떻게 할까? 요런 문제가 있겠지? 그럼 요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실제로 이렇게 과제를 내는 회사들이 요새는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저는 다 준비를 해 가야 실제로 면접을 할 때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여담인데 제가 예전에는 어떤 모 회사에 면접을 봤어요. 근데 그 면접에서 그 회사는 과제가 없었어요.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할까 그 어떤 서비스의 케이스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거 준비할 때 하도 이 서비스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이 서비스가 이렇게 나아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나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내용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가볍게 키노트에다가 PPT 빡빡 얹어가지고 제가 면접 보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혹시 제가 좀 생각해 본 게 있는데 괜찮은지 혹시 한번 같이 들어봐 줄 수 있어요? 제가 퀵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한 5분 정도만 그래서 5분 동안 이거 얘기했는데 그게 굉장히 되게 임프레시브 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저는 하도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별로면 하지 마세요. 내용이 별로면 하지 마세요. 시간은 뺏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근데 진짜 자기가 볼 때 정말 임프레시브 하다. 나 이거 정말 얘기해야 된다 하면은 한 5분 정도만 테이크해서 얘기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면접관이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PM의 경력이 짧다던가 혹은 제가 뭔가 유저향 서비스를 안 해봤다던가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서 그걸 상쇄할 만한 근거를 준비해 놨어요, 저는. 왜냐면 안 그러면은 봉칠 수 있잖아. 근데 민지님은 유저향 경험이 없으시네요? 아, 네,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 네, 없습니다가 아니라, 아, 저는 그 유저한 경험은 없는데요. 그걸 제가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해왔고 이거 한번 보실래요? 뭐 혹은 제가 이렇게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이드 프로젝트 통해서 꽤 많은 유저에게 한 몇천 명의 유저에게 이렇게 서비스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고 그다음에 1차 실무 면접이냐 2차 경영진 면접이냐에 따라서 정말 다르고요. 실무 면접 때는 무조건 실무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무조건 실무. 붕 뜬 얘기하면 안 돼요. 실무. 나도 실무적으로 얘기해. 항상 내가 면접관 할 때도. 그래서 그리고 경영진 면접 때는 굉장히 조금 더 하이 레벨 이야기. 내가 이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요런 거. 이런 관점으로 좀 얘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면접이 뭐냐에 따라서도 저는 좀 준비가 달랐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는 면접 마지막에 질문할 때 제가 아까 꼭 알아야 된다, 저희가 스스로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 여기에 있는 거 말고도요, 저는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항상 물어봐요, 저는. 마지막에. 그걸 먼저 물어보긴 좀 그렇고요. 왜냐면 이거는 이분들이 완전 목적을 달성하셔야 되니까. 근데 마지막에 어떤 이 포지션에 원하시는 분이 조금 어떤 분인지는 좀 구두로 들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해서 물어보면 제가 듣잖아요. 그러면 이게 딱 어떤 필이 오냐면 아, 나랑 이게 맞네랑 나랑 조금 안 맞네가 나와요. 그럼 나랑 조금 안 맞네가 나오면 그때 추가로 어필을 해요. 이제 나랑 조금 안 맞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한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좀 그런 부분이 없어. 그럼 이제 내가 그때에서 빨리 보완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 그런 사람 원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꼭 하는 편이고 기타는 뭐지? 기타는 없네. 네. 이런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비법이랄 게 없죠, 사실. 그냥 제가 하도 면접을 많이 봤었으니까 10군데씩 지원하다 보면 면접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한 거고 더 없나? 이거 제가 써놓은 거 저기다가 써놓은 거여가지고 네네네. 있는 것 같네요. 네. 요 정도인데, 굉장히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30분 동안 하기로 했는데 30분은 훌쩍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고요. 아,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질문을 다 답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근데 제가 그 뒤에 또 미팅이 있어서 시간을 더 내기가 되게 어렵네. 근데 시간 정말 빨리 갔죠. 정말 여러분 꼭 정말 커리어 너무 중요하고 일 재밌게 해야 되고 그죠? 정말 재밌잖아요. 일하는 거가 재밌으면 삶이. 그리고 마지막까지 제가 꼭 이걸 홍보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검수를 했는데 내용이 정말 좋아요. 이거 지금 오늘까지 해서 8천 얼마였지? 8천 얼마라고 하는데 이거 제가 같이 사실 제 레슨너도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썼던 레슨너인데 근데 그냥 저는 그냥 강의 듣고 뭔가 이런 것보다 조금 더 실무에서의 시행착오와 내가 레슨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고민하실 때 보기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읽다 보면 이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좋았고요. 여기 부분. 그러니까 이거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이제 미리 읽었으니까 이거 읽다 보면 약간 와 이거 어디 강의에도 없는 정말 이건 정말 실무해봐야지만 아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제 레슨원에 항상 나오는 얘기들 그런 거가 진짜 많고 그리고 잘하는 PM이 뭘 잘하는 걸까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 레슨런도 나중에 한번 뭔가 해보고 싶은데 아직 그런 기회는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 일자리어 레슨런은 저도 제 레슨런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제가 이제 구인 기업용을 갖고 왔는데 저희가 사실 예전에 입체 3기 때 어떤 걸 했냐면 여러분들이 더 좋은 회사를 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그 좋은 회사라는 게 없어요. 그냥 나랑 맞는 회사가 있을 뿐이지. 근데 그 맞는 회사를 가기 위해서는 이 회사들이 이런 내용을 줘야 좀 맞는 회사를 갈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 게 있어요.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요.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저희 그 아까 저 힙섭이 매치 팀에서 이거 할 때 딱 맞춰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거 주라고 해서 제가 갖고 왔는데 저기 회사에 요거예요. 보여드릴게요. 매치 팀이 이렇게 또 다 해주셨어요. 여기 회사에 예를 들어 뭐 알람이다 이러면은 여기 들어가 보면은 이 내용이 다 있어요. 이 내용이 다 있고 이걸 보고 여기서 어떤 사람 뽑는지 이게 뭐 이 회사가 그 프로덕트 만든 그게 어떤 건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계속 아카이빙을 해놓고 있거든요. 기업들이 워낙 많이 요청이 오니까 그래서 아카이빙을 하고 있고 이것도 공유를 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원래는 그 구직자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진짜 이직을 하고 싶다. 나 이직을 하고 싶은데 나한테 맞는 회사가 어딘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폼에 응답을 해주 이게 지금 버전이 업돼가지고 응답이 많이 없는데 그 전 거에 이제 여기다가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의 그가 자기가 원하는 거 나는 이런 쪽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 써주시면 이제 매치팀에서 매치를 해주신대요. 그래서 이거 그냥 매치팀에서 이런 문제의식이 굉장히 큰 거죠. 다 PO들밖에 없거든요, 거기도.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항상 회사 찾기 너무 힘들다 이거야. 왜 회사들이 이런 정보를 안 주냐 이거지. 내가 맨날 그렇게 만나야 돼? 티타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런 거여가지고 이거를 공유를 해달라고 하셨고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제 넣으시면 이제 이쪽 회사랑 이거랑 해가지고 이제 매치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요게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얘기해야 되는 게 뭐였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1잘날 레슨만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강의 하나 듣는 것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무려 17명이 여기에 작업했다고 하더라고요. 레슨은 엄청 크리에이션하고 근데 제가 하나 그 공유하려고 했던 게 있어요. 이거를 저희가 힙서비콘 요번에 하잖아요. 근데 힙서비콘을 제가 어디서 그 구글 폼에다가 얘기했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네. 그니까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요번에 토픽이 너무 좋아요. 토픽이 하나가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거고 다들 플랫폼 비즈니스 하고 싶잖아요. 근데 세진님이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를 기획하고 계신데 이거를 유저를 먼저 끌어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공급자를 먼저 끌어야 되는 건지 항상 너무 고민이 되고 그래서 수많은 사례와 이런 것들 분석해서 이거의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보겠다는 세션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저 리서치.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온보딩 UX. 그래서 유저와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그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힙서비콘을 그동안은 사실 혼자 다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재미가 이제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보고 싶어서 한번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이들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재밌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건 재미없는 것 같고 뭔가 판을 조금 키워서 신개념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컨퍼런스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면 이것도 지원하시면 됩니다. 또 뭐 얘기해야 됐지? 없는 것 같아요. 소개에 있는 페이지는 매치팀한테 제가 공유하라고 할 거예요, 톡방에. 이걸로 그냥 공유하면 되나? 매치팀이 안 들어온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요것도 제가 드릴게요. 이것도, 이건 구인 기업용이고, 네. 자기가 만약에 진짜 이직할 마음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 써주시면 좋긴 하죠. 왜냐면 여기 통해서 많이 이제 매칭이 되니까. 무엇보다 저는 그냥 저도 이걸 썼었거든요. 근데 쓰면서 하도 매치팀에서 이제 나를 그 마루타로 이제 쓰려고 이제 써봤는데 써보면서 되게 웃긴 거냐면 써보면서 자기가 뭘 잘하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봐요. 내가 제너럴리스트 스타일의 PM인가? 아니면 내가 약간 테크놀리스트 PM인가? 아니면 내가 이런 역량이 뛰어난가? 무슨 역량을 키워야 되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게 되더라고요. 그 응답을 하면서. 한 번도 이런 걸 물어보지 않으니까 나한테.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직의 생각은 지금 없어서 실제 이 매칭이 되진 않았지만 그리고
가능하면 저 직장인의 영양제 읽으시고 직접 레슨만 쓰시길 바랍니다. 네네. 제발, 제발. 남들 읽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거 쓰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여러분. 제일 베스트입니다. 고, 요 정도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벌써 1시간 넘어가지고 뒤에 미팅에서 저 가볼게요. 안녕. 갑자기 급 전개. 힙첼에서 봐요. 힙첼 마지막 주다 다. 대박.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죠? 진짜 미쳤나 봐. 가시는 길에 제가 아이유 틀어드릴게요.